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SBS가 11일 명절 민심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론조사 넥스트 리서치를 통해 윤석열의 국정 수행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 31.4%, 개 못한다는 응답 58.8%로 부정평가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이 31.4%나 된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 31.4% 대체 윤석열이 무엇을 잘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평가 요인으로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 정책에 이어서 추진력 있는 일처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눈과 귀는 대체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일까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미국 하원 의장이었던 펠로시를 패싱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오히려 한국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며 외교 뒤통수를 맞았는데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 정책이 뽑히고 또 추진력 있는 일처리가 윤석열 정부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뽑혔습니다. 추진력과 독재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거듭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만 대구 경북에서만 긍정평가가 지난달보다 11.9%나 올랐다고 합니다. 역시나 대구 경북입니다. 반면에 잘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 등의 국정운영 부실이 28.8%, 독선적인 일처리 26.5%, 인사 실패 16.7%로 나타났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 국정운영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실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선적인 일처리와 인사 실패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도를 물은 결과 잘할 것이다 라는 응답 41.3%, 잘 못할 것이다 라는 응답 53.9%로 지난달에 이어서 여전히 비관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걸 넘어 하루빨리 내려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로부터 가짜치도 않은 의혹으로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응답이 53%로 조사가 됐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이슈를 같이 묶어서 조사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55%밖에 나오지 않은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53%나 된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기레기들의 선동질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민주당은 내후년 총선 때까지 모든 사활을 걸고 반드시 언론개혁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매 선거 때마다 기레기들이 선수로 뛰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인 기소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들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종편들의 편향적인 보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기소가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법원 판례.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포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판례를 덧붙였습니다. 긴 말 필요 없지요. 대법원장이 내린 해석을 일개 판사가 뒤집을 가능성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죠. 이미 검찰과 경찰, 사법부까지 다 장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이렇듯 이재명 대표는 되지도 않는 이유로 기소가 되는 반면에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평화나무 김엄마, 김용민 이사장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이 작년 10월 11일 아내 김건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발언했던 그 부분을 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윤석열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해야지요. 전 세계에 구약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창세기를 외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을 뿐 검경 수사는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윤석열은 잘 알 것이다. 그 논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김건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기를 바란다라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성서 39권 929장 23,214절을 안 보고 다 읊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잘하면 말입니다. 윤석열 탄핵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도 싸지른 게 많아서 아마 윤석열 본인이 뭘 싸지르고 다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본인이 뿌려놓은 그대로 돌려줘야죠. 시작도 김건희로 시작이 됐으니 마무리도 김건희 때문에 마감될 윤석열 정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가 구약은커녕 창세기도 못 외운다에 18원에 1800배를 걸겠습니다. 그 정도 암기력이었다면 복사 논문 복붙은 안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오히려 손해만 보고 팔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했고 선수 이모 씨에게 다 일임을 했다더니 김건희 본인이 직접 주문했고 허위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검찰에 윤석열 같은 자가 또 하나 나와서 용산 집무실 압수수색하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면 윤석열의 뒤를 밟을 수도 있을 텐데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정말이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중앙지검장이나 총장에 앉을 날이 좀 속히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